여러분은 돈을 사랑한 여인, 권력을 사랑한 여인, 나라를 사랑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국 근현대사의 전설적인 세 자매를 가리키는 이 유명한 표현이 바로 송혜령, 송경령, 송미령 자매를 두고 한 말이다. 이들 송가 자매는 각각 막대한 부, 혁명과 조국, 그리고 정치 권력과 인연을 맺으며 삶의 길을 달리했다. 세 자매와 그들의 배우자들이 걸어간 길은 곧 20세기 초 중국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로 다른 신념과 운명을 살았던 송씨 세 자매의 가족 배경, 파란만장한 생애, 그리고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을 흥미롭게 살펴본다. 세 자매의 아버지 찰리, 송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감리교 목사로 중국에서 은행업과 성경 출판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인물이었다. 그는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과도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훗날 장개석의 장인이 되기도 했다. 어머니 여계진 또한 개신교 집안 출신의 신식 여성으로 부부는 아들, 딸 모두에게 서구식 교육을 제공했다. 세 자매 외에도 송가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훗날 중화민국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할 정도로 집안 전체가 당대 중국의 엘리트 가문이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송씨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상하이에서 서구 문물을 접하며 자랐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받았다. 세 자매는 모두 10대 후반에 미국 유학을 떠나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해외 대학 교육을 받았다. 세 자매 모두 미 남부 조지아주의 웨슬리언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막내 송미령은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웰즐리 대학으로 옮겨 졸업했다. 영어에 능통했던 자매들은 서양식 교양과 넓은 세계관을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강점은 훗날 이들이 중국의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는 밑거름이 된다. 다시 말해 송씨 집안은 전통적인 중국 사회와 외세의 영향이 교차하던 시기에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근대 교육시켜 이들 세 자매가 격변의 역사 한가운데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웰즐리 대학은 클린턴 여사와 온 브라이언트 국무총리를 배출한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명문사학이다. 맏딸 송혜령은 1889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송가 가문의 첫 번째 보배로 자랐다. 그녀는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귀국하여 한때 아버지의 친구였던 혁명 지도자 순원의 비서로 일하기도 했다. 1914년 송혜령은 중국 금융계의 거물이자 정치가였던 공상희와 결혼하는데 공상희는 공자의 후손이자 훗날 국민정부에서 재무장관과 행정원장을 지낸 인물이고 공상은행의 설립자이다. 이 결혼으로 송혜령은 당대 중국 최고 재력가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고 자신의 부와 인맥을 바탕으로 중국 정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송혜령은 자신의 부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병 치료와 피난민 구제를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하며 구급차 5대와 트럭 37대를 중국군에 기증하고 가죽 군복 500벌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전쟁 기간 동안 상하이가 함락되자 세 자매는 함께 홍콩으로 피신했다가 후에 임시 수도 충칭으로 돌아와 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중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퇴하기 직전인 1940년대 후반 송혜령은 남편 공상희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상류사회에 정착하였고 이후 미국 등지의 화교사회에서 자선활동을 계속하며 여생을 보냈다. 1973년 뉴욕에서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막대한 재산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중국인 사회의 원로로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둘째 딸 송경령은 1893년 태어나 훗날 중화민국의 국부로 불린 순원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다. 송경령 역시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유학을 통해 신식 교육을 받았는데 1915년 22세의 나이에 26년 연상이었던 순원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순원은 당시 혁명의 지도자로 이미 본처가 있었지만 송경령은 애정과 혁명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믿음대로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결혼을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그만큼 그녀에게 순원과 중국 혁명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1925년 순원이
총통 재임 중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30대 초반의 젊은 송경영은 남편의 혁명 유산을 이어 정치 무대에 홀로 나서게 된다. 처음에는 남편이 이끌던 국민당 정부에서 활동하며 혁명 이상을 구현하려 했지만 곧 동료였던 장제스 등이 주도하는 국민당 내 보수 세력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27년 장제스가 공산당 세력을 무력 탄압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당을 장악하자 송경영은 이를 순원의 정신에 대한 배반이라 강력히 비난하며 국민당과 결별한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망명을 떠나 약 2년간 소련에서 지내며 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후 1930년대 중국에 다시 돌아온 송경영은 항일전쟁 시기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력을 촉구하며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서로 갈라져 지내던 세 자매는 항일을 위해 충칭에 함께 모였고 힘을 합쳤다. 송경영은 공산당 측 인사들과 함께 중국 방위동맹을 조직해 의료 구호와 아동 복지 활동을 펼치는 등 침략에 맞선 통일전선을 위해 애썼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시에도 자매들은 한때나마 같은 대의를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송경영은 중국 본토에 남아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다. 그녀는 신생정부에서 부주석에 선임되었고 문화대혁명 시기였던 1968년에서 1972년에는 원로 동지인 동비우와 함께 국가주석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송경영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회복지와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힘썼고 대중들로부터 중국의 국모로 불릴 정도로 깊은 존경을 받았다. 1981년 5월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공화국 명예주석 칭호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국가에 헌신했는데 이는 공산당 정부가 그녀의 공로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이다. 막내 송미령은 1897년 상하이에서 태어나 자매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인물이다. 어려서부터 두 언니를 따라 미국 유학을 했고 매사추세츠주의 명문 웰즐리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다. 영어가 유창했던 송미령은 학창시절 미국 친구들에게 내 몸과 정신에서 유일하게 동양적인 것은 내 얼굴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철저히 서구적인 생활 방식을 가졌다. 그만큼 사고방식과 취향이 현대적이고 개방적이었던 그녀는 현실주의자이면서도 큰 포부를 품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 초반 북벌을 통해 중국 통일을 꿈꾸던 장제스는 이세련되고 아름다운 신여성 송미령에게 깊이 매료되어 적극적으로 구애를 시작했다. 이들의 인연을 맺어준 데에는 언니 송혜령의 역할도 컸는데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었던 송가에서 불교 신자였던 장제스에게 개종을 요구하고 그의 기존 부인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거는 등 결혼 승낙을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송미령 본인도 영웅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졌는데 장제스의 입장에서는 이 조건들을 수용해서라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 만큼 송미령의 존재가 매력적이었다. 5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결실을 맺어 1927년 당시 30세인 송미령과 40세의 장제스의 성대한 결혼식이 올려졌다. 이로써 막내 송미령은 국민당 정권을 이끄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되어 본격적으로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결혼 후 송미령은 퍼스트레이디로서 남편을 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이 일본과 싸우고 있을 때 송미령은 중화민국의 영부인 자격으로 외교 무대에 올라 서방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다. 영어에 능통한 그녀는 1943년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한 최초의 중국인 여성으로 화제를 모았고 미국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서방 언론은 그녀를 마담 장이라 부르며 중국의 투쟁을 알렸고 세 자매 중 막내였던 송미령은 일약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전시 동안 남편 장제스와 함께 미국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는 등 선전 외교에 앞장선 그는
중국의 구국의 여걸로서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조선 독립을 최초로 천명한 선언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의 통역으로 루스벨트, 처칠과 회의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정권 때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받기도 한다. 조선 독립을 지지하였으며 윤봉길 의사, 박차정 열사 등 임시정부와의 인연을 나중에 다루고 싶다. 2차 대전 종전 후 다시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하자 송미령은 1949년 남편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갔다. 국부천대 이후 그녀는 타이베이의 중화민국 정부에서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당 정권을 뒷받침하며 영향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한 뒤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사실상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에서 여생을 보냈다. 2003년 10월 그녀는 미국에서 10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19세기 말에 태어나 21세기까지 살다 간 터라 그야말로 3세기에 걸쳐 삶을 산 인물로 회자된다. 중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직접 겪은 인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녀의 장수는 역사 팬들 사이에서도 종종 화제가 되었다. 1942년 중일 전쟁 시기 임시 수도 충칭에서 송씨 세 자매가 다시 모였다. 전시 중에도 자매들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구호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이들 자매의 관계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 세 자매는 가족이었지만 동시에 정적이기도 했는데 각자가 택한 신념과 정치적 입장 때문에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했다. 특히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송경령과 송미령은 서로 다른 정부를 등에 업게 되었고 그 이후로 끝내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운명을 맞았다. 국민당 정부의 영부인이 된 송미령은 타이완에 머물렀고 공산당 정권의 지도자가 된 송경령은 베이징에 남았다. 둘 사이에는 오직 편지만이 오갔는데 1949년 5월 송미령이 북경의 언니 송경령에게 내가 거기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적은 편지를 보낸 것이 두 자매 사이의 마지막 교신이 되었다. 공산당 정권 수립 직전 주고받은 이 마지막 안부 편지 이후 냉전 속에서 갈라진 두 동생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한편 만누나 송혜령도 본토를 떠나 미국에 머물렀기에 세 자매는 더 이상 한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다. 1957년 송경령이 미국의 언니 송혜령에게 고국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송혜령은 끝내 중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이산 가족으로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1971년 막내 남동생 숭찌양이 미국에서 사망했을 때도 베이징의 송경령과 타이베이의 송미령 모두 서로를 의식한 나머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치적 이념 대립이 한 집안 식구의 마지막 작별마저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전쟁 시기 잠시나마 한데 뭉쳤던 순간에서 보듯 세 자매 사이의 자매애와 혈맥의 정까지 완전히 식지 않았다. 송경령은 평생 동생들을 그리워했고 송미령 또한 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베이징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1981년 송경령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송미령에게 베이징 방문을 권유했지만 당시 대만 정권을 의식한 그녀는 차라리 언니를 미국으로 모시자는 답신을 보냈다고 한다. 결국 송경령이 눈을 감던 순간에도 곁에는 공산당원 동지들만 있었고 동생들과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역사 속에 안타까운 일화로 남았다. 한편 송씨 세 자매가 중국 역사에 남긴 유산은 상당하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두고 한때 송가 왕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만큼 송씨 가문이 20세기 중국에서 차지한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보여준다. 세 자매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는데 마지 송혜령은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당시 중국 정부의 재정 운영과 대외 교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남편 공상희와 남동생 숭쯔원은 중국 금융경제 정책의 설계자로 활약하며 국민당 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송혜령 본인도 전시 구호 활동과 화교 사회의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보탰다. 둘째 송경령은 혁명의 신념을 끝까지 간직한 채 사회주의, 중국의 건국에 참여하여
새 중국의 정치적 정통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신중국의 최고 지도부의 여성으로서 이름을 올리며 중국 여성 지위 향상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중국인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국모로 남아있다. 막내 송미령은 탁월한 외교 감각과 국제적 안목으로 중국을 세계에 알린 퍼스트레이디였다. 중일 전쟁 당시 그녀가 이끌어낸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은 중국이 침략에 맞서 싸우는데 큰 힘이 되었고, 전후 타이완에서는 오랫동안 중화민국의 상징적인 어머니로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20세기 후반 타이완 해협 양안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에서도 송미령은 미국, 정계 등 국제사회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며 대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평가받다. 세 자매의 삶은 이처럼 개인사와 민족사가 격렬하게 교차한 드라마였다. 각자 걸어간 길은 달랐지만 그들 모두 중국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애령은 돈을 사랑했고, 경령은 중국을 사랑했고, 미령은 권력을 사랑했다는 말처럼 서로 다른 신조로 살아간 송씨 세 자매. 한 집안에서 태어나 각기 돈, 권력, 조국을 상징하게 된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근현대사의 가장 매혹적인 장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시대의 굴곡에 휘말리면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세 자매의 삶은 한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다채로운 개인들의 선택과 인연으로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딸 셋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들의 삶은 개인적으로도 흥미롭다.